뭔지 아시나요? 네.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메모지입니다. 80년대에 이 메모지가 세상에 선을 보였고 많은 사람들이 편리한 용도 때문에 이 메모지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메모지의 발명은 아주 우스꽝스러운 실패에서 출발합니다. 스펜서 실버라는 화학자가 있었는데 그는 최첨단의 항공기에 들어갈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강력 접착제를 만드는 실험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실험은 실패했고 붙여놓으면 떨어지고 붙여놓으면 떨어지는 이상한 접착제가 나온 거예요. 그래도 접착력이 어느 정도는 있어서 사람이 떼기 전까진 그래도 붙어 있다 하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그가 일했던 회사에선 이건 실패작으로 규정을 했고 폐기해라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스펜서 실버 박사는 아니야, 이 독특한 접착제가 괜찮은 발명품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끊임없이 자기 회사의 연구원들, 마케터, 영업 담당들을 괴롭힙니다. 당시에 그의 별명이 미스터 끈기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드디어 이 회사에선 붙었다 떨어졌다를 반복하는 아주 기묘한 메모지를 세상에 내놨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메모지가 됐습니다. 이번에 만나볼 강연자는요, 엔잠러의 시조새 같은 분이죠. 네, 분야를 가리지 않는 방대한 지식과 솔직하고 경쾌한 입담의 팝 칼럼니스트 김태훈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팝 칼럼니스트 김태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의 제목은요, 세상이 네 뜻대로 되든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질문해 옵니다. 팝 칼럼니스트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사전적인 정의를 빌려오면 대중문화에 대한 짧은 글을 쓰거나 이야기를 하는 사람 정도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짧은 정의보다는 팝 칼럼니스트라고 하는 그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는 네임에 약간 속는 것 같아요. 저도 팝 칼럼니스트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옵니다. 저희 비법 3가지를 공개합니다. 그 첫 번째, 음악 학원에 등록해 드럼을 배운다. 쉽죠? 네. 2단계, 음악 학원 원장님에게 소질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대망의 3단계, 팝 칼럼니스트가 된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저는 음악을 참 좋아했습니다. 하루에 거의 대부분을 음악을 듣는 데 시간을 썼고요. 그러다가 문득 뮤지션이 되면 참 멋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드럼을 배우기 위해서 음악학원에 등록을 했습니다. 열심히 드럼을 쳤어요. 아니, 드럼실에는 아직 들어가지 못했고 드럼을 배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연습실에 있는 고무판을 열심히 두들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원장님이 부릅니다. 그리고 차분한 어투로 너 설마 진지하게 직업적인 드러머가 되려는 건 아니지? 라고 질문을 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세요? 저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드러머가 될 겁니다. 위대한 드러머가 될 겁니다. 아니 잠깐만요. 제 꿈이 웃겨요? 아니 아무것도 이야기를 안 했는데 왜 웃는 겁니까? 제가 좀 잘 웃어달라고 했더니 약간 과민 반응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랬더니 원장님께서 저에게 이야기하시길, 자네 아무래도 소질이 없는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꿈 많았던 어느 남학생은 크게 좌절했죠. 그리고 너무나 자존심이 상해서 그날로 학원을 그만뒀습니다. 드럼을 칠 수 있는 재주는 없었지만 그래도 음악을 버릴 수는 없었어요. 그러니 오직 할 수 있는 유일한 단 한 가지,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드러머는 아닌데 이상한 직업들을 갖기 시작해요. 음악 잡지 에디터가 됐고요, 음반사 마케터가 됐고, 라디오 작가가 됐고, 라디오 DJ가 됐고, 영화 프로그램의 MC도 했습니다. 중간에 여러 가지 또 직업들을 많이 가졌었는데 심지어는요, 어느 날인가 방송국에서 전화가 막 오는 거예요. 김태훈 씨, 바둑 둘 줄 안다며. 인공지능하고 이세돌 기사가 지금 바둑을 두는데 해설자가 필요해. 전문적인 바둑 해설은 프로 기사가 합니다만
전문적인 해설을 시청자들에게 전달할 중간 해설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산열과 알파고의 대구 2국과 5국을 제가 해설했어요. TV를 본 많은 사람들이 전화가 옵니다. 넌 도대체 정체가 뭐냐? 이젠 바둑 해설을 하고 있니? 참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이 수많은 직업들은 결국은 드러머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팝 칼럼니스트가 됐죠. 그리고 미남입니다. 전혀 몰랐던 건데.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반응이 조금 느렸어요. 자, 제가 지금 이 미남이란 단어를 방금 켰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순간적으로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미남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만나면 실물이 너무 좋으신데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좋아하지는 않지만 저는 제가 미남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것이 저의 새로운 직업이다라고 주장하며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네가 뭐 미남이야. 그럼 미남의 기준은 뭔데? 왜 내 얼굴의 생김새를 남이 기준을 세워? 그런 건 없어. 나는 미남이야. 나보다 잘생기면 겁나게 잘생긴 거고. 나보다 못생겼으면 그냥 못생긴 거야. 그러니 세상의 기준은 언제나 내가 미남인 것이다. 자, 드러머가 되는데 실패한 한 고등학생은 결국 미남이라는 해피엔딩을 맞게 됩니다. 지나간 시간을 생각해 보면 제 뜻대로 된 게 거의 없습니다. 남들은 저 많은 직업들을 제가 원해서 선택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만 어쩌면 저 많은 직업들은 단 하나의 꿈이었던 드러머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연히 시작된 일들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인터뷰에서 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안문을 열심히 두들겼다. 정말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다. 그런데 야속한 안문은 도대체 열리지 않더라. 그래서 너무 힘들고 지쳐서 포기할 때쯤이 되면 슬그머니 연문이 하나 열린다. 그럼 내겐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 그 연문을 통해 또 다른 곳으로 갔다. 그리고 그 연문이 계속 되면서 돌고 돌고 돌아서 여기까지 온 것 같다. 그래서 쿵우를 하는 연문이 아니라 저는 옆에 문을 나가는 인생이란 연문 선생이란 별명을 갖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된 것은 인생은 원래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본값이에요.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고통 없는 인생이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칼 포퍼 같은 역사학자는 인생은 문제 해결의 연속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 끊임없이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두 개의 선택지를 갖게 됩니다. 불만을 말할 것인가, 방법을 찾을 것인가. 인생이 만약 아름답게만 펼쳐지는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인생을 마주할 때마다 불만들이 쌓이겠죠. 나 빼놓고 다 행복한 것 같은데 왜 내 인생만 다 이렇게 엉망이야? 하지만 인생이란 원래 힘든 거야. 시작부터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별로 없어.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방법을 찾으려고 할 겁니다. 어떻게? 이분들처럼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사진 속의 주인공은 영국의 기사자기를 가지고 있는 사업가인 리차드 브랜슨이라는 인물입니다. 스티브 잡스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창의적인 비즈니스맨이다 라고 평가받는 인물이에요. 그는 난독증이 심해서 고등학교를 중퇴했습니다. 글을 잘 못 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첫 번째 사업은 잡지사였어요. 내가 글을 잘 못 읽는 거와 내 사업은 별개의 문제야 라고 생각했던 아주 낙천적인 인물입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 카리브해를 여행해야겠다라고 해서 아내와 함께 티켓을 예매하고 공항에 갔어요. 그런데 공항이 아수라장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공항에서 막 소리를 질러대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일이에요? 몰라요. 항공사에 문제가 생겨서 지금 당장 어딜 가야 되는데 비행기가 뜨질 못한답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리처드 브랜슨이 창밖을 잠시 쳐다봤더니 그 노는 비행기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그 공항 관계자에게 물어봤어요. 저 비행기 뭡니까? 저 비행기는 전세기입니다. 돈을 주시면 빌려드리는 비행기예요. 조종사 포함. 그래요? 그리고 그는 항공사의 2층에 올라가서 데스크에서 소리를 질러대고 있는 사람들의 머리 숫자를 셉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0명쯤 되는군. 한 2,000불이 필요하다고 했지? 그럼 2,000불을 100명으로 나누면 얼마지? 20불이군. 좋아. 조그만 칠판에다가 임시 전세기 운행. 1인당 25불 탁 써가지고 갑니다. 그러자 소리를 질러대던 사람들이 정말 25불에 가나요? 야, 저도 와요, 저도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을 비행기에 태우고 자기와 아내는 공짜로 여행을 떠납니다. 이것이 오늘날 유럽에서 가장 막강한 항공 라인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버진 애틀란틱 에어라인의 시작입니다. 기준에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만 민간인 최초로 우주에 나갔던 버진 갤럭틱의 창시자이기도 하고 한때는 버진 콜라라는 걸 만들어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시콜라를 끌어내리겠어 하고선 뉴욕 타임스 광장에서 그 광고판에다가 공포탄을 쏜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그는 언제나 방법을 찾으려고 했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사람에게만 이런 것들이 꼭 적용이 될까요? 뭔지 아시나요? 네.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메모지입니다. 80년대에 이 메모지가 세상에 선을 보였고 많은 사람들이 편리한 용도 때문에 이 메모지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메모지의 발명은 아주 우스꽝스러운 실패에서 출발합니다. 스펜서 실버라는 화학자가 있었는데 그는 최첨단의 항공기에 들어갈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강력 접착제를 만드는 실험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실험은 실패했고 붙여놓으면 떨어지고 붙여놓으면 떨어지는 이상한 접착제가 나온 거예요. 그래도 접착력이 어느 정도는 있어서 사람이 떼기 전까지는 그래도 붙어있다 하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그가 일했던 회사에선 이건 실패작으로 규정을 했고 폐기해라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스펜서 실버 박사는 아니야, 이 독특한 접착제가 괜찮은 발명품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끊임없이 자기 회사의 연구원들, 마케터, 영업 담당들을 괴롭힙니다. 당시에 그의 별명이 미스터 끈기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드디어 이 회사에선 붙었다 떨어졌다를 반복하는 아주 기묘한 메모지를 세상에 내놨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메모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붙어 있으려고 하다가 자꾸 떨어졌는데 그 실패 때문에 붙였다 띄었다 이게 나왔다는 얘기죠.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세상이 내 뜻대로 안 돼서 만들어진 물건과 인생들이었다는 겁니다. 이쯤에서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나 해보죠. 꿈이 뭐예요? 제 꿈은 배우입니다. 배우. 인물이 거의 내 클래스 정도. 젊을 때 내가 그 정도. 네. 앉아 계신 분, 꿈이 뭡니까? 아파트 사는 게 꿈이다. 그렇죠. 기왕이면 33평의 발코니 확장. 근데 여러분들의 대답은 조금 이상해요. 나는 여러분들의 꿈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배우라는 직업을 이야기했고요. 아파트라고 하는 물건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직업이고 물건이지 꿈은 아니잖아요. 꿈이라는 건 이런 거죠. 세상에 기아 난민이 없는 그런 풍족한 식량을 만들어서 평화를 가져오겠어. 추상적인 개념이긴 합니다만 뭔가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저는 꿈이라고 배워왔어요. 우리는 꿈과 직업을 헷갈리며 살아갑니다. 직업은 꿈이 아닙니다. 그것은 직업일 뿐이에요. 직업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까를 생각하는 거지 배우가 되는 것 자체는 꿈이 아니죠. 인생은 직업보다 위대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해주고 싶은 이야기, 또 저 스스로에게 되새기는 이야기는 바로 이 한마디입니다. 결국은
살아 있어서 참 좋다. 아무리 위대한 위인이라도 죽은 위인보다 살아있는 나의 삶이 더 위대합니다. 우린 무수히 많은 가능성을 아직 가지고 있으니까요.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계시니까 삶의 태도와 삶의 방식이 모두 다 다를 겁니다. 그것을 제가 강요하거나 여러분들께 이래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대단한 사람은 못 돼요. 하지만 제 삶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 들려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결국은 살아있어서 참 좋다라는 겁니다. 인생이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눈물 짓지 마십시오. 우린 여전히 살아있으니까요. 고맙습니다.